일반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산포도가 무엇인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포라고 하는 것은 산자는 흩어지다예요. 흩어지다. 포는 분포를 나타내고 도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산포도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분포를 수치화시킨 것, 숫자로 나타낸 것 이런 말입니다. 흩어진 정도죠. 자, 생각열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두 양궁선수 혜정이와 현우가 각각 10회씩 쏘아 얻은 점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 혜정이는 6점짜리를 4발을 쐈고 7점은 1발, 그리고 8점은 없고요. 9점 1발, 10점을 4발을 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볼게요. 혜정이는 6점짜리가 4발, 7점짜리가 1발, 8점은 없고 9점이 1발, 10점이 4발이에요. 자, 이 값들을 몽땅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24, 31, 40, 80이 되죠. 80점. 10발을 쏴서 80점이니까 혜정이의 평균은 80이에요. 자, 이에 비하여 현우의 경우는 7점이 2발이 있었고요. 8점이 6발이 있고 9점이 2발이 있습니다. 7 곱하기 2는 14죠. 8 곱하기 6은 48, 9 곱하기 2는 18이에요. 14와 48을 더하면 62, 62에 18을 더하면 80. 현우도 총점은 80점, 총 10발을 쐈기 때문에 평균이 8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혜정이 평균 점수를 잘못 썼죠. 혜정이도 평균 점수가 8점이다. 그 두 명의 평균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혜정이는 8점을 한 발도 못 맞췄고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에 비하여 점수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현우 같은 경우에는 평균 8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이 조금씩 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두 명 중에서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 있냐라고 물어보면 현우가 훨씬 더 가까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흩어진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현우가 흩어진 정도가 낮고 혜정이는 흩어진 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포도가 낮다, 산포도가 높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평균은 같지만 흩어진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먼저 이 흩어진 정도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료의 대표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쓴다. 앞서 배웠죠. 그러나 대표값은 서로 같지만 자료의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를 때가 많다. 위에서 봤지만 평균은 똑같은데 대표값은 같은데 자료가 흩어진 정도는 현우가 훨씬 덜하더라. 자, 또 다른 예시가 아래 있습니다. 두 반의 합창대회 평가 점수예요. 보면 심사위원 A, B, C, D, E인데 이 1반의 경우는 5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83, 84, 87, 85, 86, 3, 4, 5, 6, 7 끝자리예요. 그에 반하여 2반의 경우는 84, 94, 77, 95, 75 95점부터 최하 75점까지 20점만큼 폭 차이가 있죠. 1반은 83에서 87까지 4점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평균을 내보면 똑같이 85점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더니 1반의 점수는 평균인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여 있고요. 그에 반하여 2반의 경우는 평균 85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심사위원들이 뭔가 좋아하는 경우하고 싫어하는 경우로 확연히 좀 나뉘어졌나 봐요. 호불호가 갈렸다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대표값으로 자료의 중심 위치는 알 수는 있지만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포도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대표값 주위로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얼마만큼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일반이 2번보다 덜 흩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적으면 산포도가 낮은 거고요. 흩어진 정도가 크면 산포도가 큰 값이 됩니다. 어떤 산포를 가져오더라도 다들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영어 형성평가 점수와 사격 점수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막대 그래프 혹은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표현하는 방법,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분산이고 하나는 표준편차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분산을 구하면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생각열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프로야구 팀이 일주일 동안 치른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자, 프로야구 팀인데 화요일은 8점, 수요일은 5점, 목요일은 3점, 금요일은 7점, 토요일은 5점, 일요일은 2점. 그래서 이때 평균 점수가 5점이었어요. 평균이 5점이었어요. 자, 이제 뭘 찾느냐? 각각 요일마다 얻어낸 이 점수에서 평균값을 뺄 겁니다. 그럼 평균을 빼고 보면 어떤 때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 어떤 때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얻어서 플러스 값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8에서 5를 빼면 이건 플러스 3이에요. 5에서 5를 빼면 0이 되죠.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7에서 5를 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5에서 5를 빼면 0이고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평균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뜻이 뭘까? 점수가 더 많이 났을 때는 평균보다 많이 났을 때는 플러스 값을,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났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더해볼게요. 3에서 0을 더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고 플러스 2를 더하고 그리고 다시 0을 더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요. 둘 더해서 0이고 둘 더해서 0이니까 이 전체는 0이에요. 점수의 총합을 요일인 6으로 나눴을 때 값이 평균이니까 둘은 항상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때 지금처럼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 즉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만을 단순하게 더해서는 그 흩어진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세 번째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는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진 정도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다음 내용이에요. 자, 지금 금방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별량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분산, 또 하나는 표준편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위에서 봤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즉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차이예요. 차이.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에서 별량을 뺀 값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편차인데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로 나타나고 위에서 봤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로 나타나요. 그 다음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양의 방향이건 음의 방향이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해요. 따라서 별량의 편차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계산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좀 많이 어려워져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건 잠깐 두고요. 다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각 별량의 편차를 이용하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편차의 합이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합만으로는 자료의 산포도를 알 수가 없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편차의 합을 가지고는 산포도로 환산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못 쓴다. 그래서 구한 것이 뭔가 하면 평균에서부터 자료가 떨어져 있는 요 각각의 거리를 이용할 텐데, 이 거리가 절대값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절대값을 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뭘 이용할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제곱해서 제곱하고 그것이 어떤 값의 제곱이 되는 형태, 이렇게 되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점 사이에 떨어진 요 간격을 계산을 하는데, 요 거리 계산을 할 때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두고 밑변 제곱과 높이 제곱이 요 빗변 길이 제곱이 되게 만들어요. 이걸 그대로 따서 오는 거예요. 즉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편차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고 제곱에 대해서 합을 구하더라. 그러면 멀리 떨어진 자료는 제곱을 하게 되면 훨씬 큰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편차들이 양수나 음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곱을 하게 되면 몽땅 다 양수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모두 다 양의 값으로 나타나니 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방식의 산포도를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편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자, 이 태풍 횟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해요. 2008년은 1회, 2009년은 0, 한 번도 안 왔어요. 2010년은 3, 5, 3, 4, 4, 2, 3이에요. 자, 이 값들을 몽땅 다 더합니다. 더했더니 1, 0, 3, 4죠. 7, 7 더하기 5는 12, 15, 19, 23, 25, 28. 10년 동안 28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평균은 2.8회가 되겠죠. 자, 평균이 2.8회다. 그래서 이제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 1에서부터 2.8을 뺐더니 편차가 마이너스 1.8이에요. 0에서 2.8을 빼면 마이너스 2.8. 3에서 2.8을 빼면 0.2. 0.2, 2.2, 0.2, 1.2, 1.2, 마이너스 0.8, 0.2의 값을 얻었어요. 편차를 그대로 더해버리면 0이 되니까 편차만을 가지고는, 편차의 합을 가지고는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산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요 떨어진 만큼의 거리로 양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린 거예요. 18을 제곱하면 324거든요. 그래서 1.8 제곱은 3.24예요. 그 다음 음수건 양수건 간에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들이 아래쪽 편차 제곱들이에요. 요 편차 제곱들인데 이 편차 제곱들을 몽땅 다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얻어진 값이 19.6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금방 구한
편차 제곱의 합을 총 별량의 개수 10으로 나눈 값 1.96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분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분산은 이걸 잘 보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분산이다 라고 할게요. 루트 분산이다. 196은 14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1.96은 1.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1.4회가 됩니다. 방금 설명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전자계산기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분산은 구했어요. 굳이 표준 편차를 왜 구할까? 이게 문제예요. 표준 편차는 왜 구할까? 한번 써볼게요. 표준 편차는 왜 구하나요? 그냥 분산을 쓰면 되는데. 분산을 쓰면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개의 막대를 줄 거예요. 하나는 1cm, 하나는 2cm, 또 하나는 3cm예요. 이 세 개 막대의 평균이 얼마일까? 한눈에 보이죠? 1, 2, 3 더하면 6이니까 이거 평균은 2예요. 근데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은 보세요. 지금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야겠습니다. 아마 노란색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1, 2, 3.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지우겠습니다. 그냥 까만색으로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가 봐요. 자, 1.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 써볼까요? 1, 2, 3. 좀 배경이 밝은 데로 쓰니까 좀 낫네요. 그런데 지금 평균이 2가 되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1 빼기 2면 마이너스 1입니다. 2 빼기 2는 0이죠. 3 빼기 2는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럼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편차 제곱은 1, 0, 1입니다. 따라서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은 편차들을 몽땅 다 더합니다. 2, 자료가 3개가 있죠? 3으로 나눠요. 분산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편차는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편차를 제곱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산은 3분의 2 제곱 센티미터예요. 평균은 2cm인데 분산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은 3분의 2 제곱 센티미터예요. 단위가 달라요. 길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넓이가 나왔어요. 이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 양의 제곱근을 취한 거예요. 양의 제곱근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서 다시 써보면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 단위까지 넣으면 루트 3분의 2 제곱센티미터가 돼요. 루트 3분의 2 제곱센티미터면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3분의 루트 6
제곱센티미터의 제곱근을 취했으니 이제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따라서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는 평균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평균과 단위를 맞춘다. 평균이 2cm고 흩어진 정도는 표준 편차로 이야기하면 3분의 루트 6cm다 라고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분사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설명은 실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기로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